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인생에 관한 새빨간 거짓말. 윤성식 지음. 출판 21세기 북스. 네, 안녕하세요. 꿀비 소리 책방의 꿀비 소리입니다. 네, 오늘은 인생에 관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말에 속지 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 착각하지 마라. 저는 이 두 문장을 보고 책을 펼쳤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인생에 관한 새빨간 거짓말. 프롤로그. 인생의 선택을 잘하기 위한 5가지 방법. 데이트 신청을 할까 말까, 사표를 낼까 말까, 집을 살까 말까, 주식을 팔까 말까, 어떤 학과에 지원할까, 어느 회사에 취업할까, 노후를 위해 뭘 준비해야 할까 등에 이르기까지 삶에 관한 모든 고민은 결국 의사결정과 집행이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대응할지부터 이성 친구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에 이르기까지 인간관계도 결국 의사결정과 집행이다. 마치 하루 이틀 공부해 기말고사를 준비하듯 고민이 생기면 당장 해결해 줄 비법을 찾지만 그런 단박약은 없다. 어떻게 하면 잘 결정하고 잘 행동할 수 있을까? 첫째, 인생에 관한 거짓말에 속지 않는 연습을 하자. 이 책이 해부하는 인생에 관한 거짓말을 몇 개만 접해도 우리가 그동안 당연히 여겨온 거짓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이 책은 인생에 관한 거짓말에서 벗어나는 연습책이다. 긍정의 배신의 저자 바버라 앨런 라이크는 암 환자의 낙관과 긍정이 오히려 손해를 불러온다는 과학적 사실을 제시한다. 제도권 힐링이 심어놓은 집단 무의식은 각종 거짓말을 통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한다. 많은 사람이 나도 그런 말이 거짓이라는 것쯤은 알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막상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짓말에 우리는 또다시 넘어간다. 과학적 근거나 논리를 남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둘째, 좋은 의사결정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아침형 인간은 저녁에, 저녁형 인간은 아침에 의사결정 오류를 더 잘 저지른다. 저녁형 인간이 늦잠을 자고 있는 아침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 사기당할 확률이 높다. 베트남 정글에서 41년간 세상과 유리된 채 살아온 젊은이는 선악의 구별을 못한다. 인간은 자신에게 무엇이 진정한 이익인지 잘 모르고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이 실패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어 하나하나를 따지고 기억을 해부한다. 인간과 세상의 본질에 대한 이런 자연과학, 사회과학적 지식은 좋은 의사결정의 필수다. 과학 지식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생각하는 힘은 과학 지식과 결합해 우리를 각성시킨다. 지식과 경험은 좋은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재료다. 재료가 없으면 좋은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답, 진리, 객관적 사실이 있다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결과가 좋으면 의사결정을 잘했다고 단정짓고 나쁘면 못했다고 단정짓는 인간의 심리를 이해해야 한다. 사후의 결과가 좋으면 의사결정을 잘한 게 된다. 삼류 의사결정을 했어도 인류로 집행하면 의사결정 오류가 드러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단이다. 생각하는 힘이 약한 사람은 가지 않은 길에 대해 장밋빛 성공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 항상 후회하기 마련이다. 삶은 딜레마, 모호함, 모순일 수밖에 없으니 의사결정 역시 그것들에 의해 결정되는 불완전한 임시 해결책에 불과하다.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삶의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자신의 욕망도 당당하게 추구할 수 있다. 훌륭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고 소시민적으로 평범하게 살자. 내가 윤리의 황금률인 내게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를 준수하면 내세 가치가 높은 사람이고 사회에 소중한 사람이니 조금 더 당당해도 된다. 인간의 경험은 후성 유전학적 과정을 거쳐 대물림되는 데다가 생각을 읽는 기술, 뇌를 스캔하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기에 100세 시대의 젊은이는 다른 삶을 준비해야 한다. 먼저 윤리의 황금률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 정직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준비하자. 셋째, 수많은 요인, 조건, 환경,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을 기르자. 회사에 사표를 내고 공무원 시험을 볼까 말까를 고민할 때, 주식을 팔아야 할까 보유해야 할까를 고민할 때, 주변 사람들은 상반된 조언을 한다. 상반된 조언과 정보 속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인간의 성향은 수많은 요인, 조건, 환경, 상황 중 몇 가지의 근거에 단순하게 의사결정을 하려 한다. 의사결정을 잘 하려면 주인공이 아니라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 관찰자가 되고 싶다면 내 사례를 친구의 사례로 객관화해 살펴보자. 관찰자는 내면이라는 비빔밥에 가미된 편견, 아집, 독선, 선입관, 도그마라는 양념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왜곡된 사건을 재구성한다. 넷째, 흔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 보면서 담담하고 차분하게 중도를 유지하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생각하는 힘이 강해 사유와 성찰의 단계에 이를 수 있어야 의사결정을 잘한다. 마음을 먹어도 마음이 안 바뀌는 이유는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자연, 타인, 세상이 만든 공동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나의 욕망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의 문제다. 중도적 삶의 쾌락과 금욕이라는 양극단을 떠나 모호함, 딜레마, 모순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삶이다. 중도란 평균이나 중간값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다. 나의 욕망과는 계약을 맺고 남의 욕망과는 거래를 하자. 우리는 돈, 음식,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의 후손이다. 우리의 욕망은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내 욕망은 자연, 타인, 세상이 키웠으니 욕망에 충실하게 사는 게 인간적이다. 욕망은 내 본성이고 내 운명이다. 자기의 욕망을 모르면 결코 자기를 안다고 할 수 없다. 욕망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욕망이 제자리를 잡는다. 욕망에 충실한 삶은 바람 부는 대로, 낙엽 지는 대로 사는 삶이며 욕망이 부는 대로, 욕망이 지는 대로 사는 삶이다. 인위적 조작 없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가 없다. 뇌과학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자유의지의 영역이 지극히 좁다. 호흡이 불안하면 몸과 마음이 흔들린다. 운동 플러스 호흡 명상이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의사결정 방법이다. 돈, 학벌, 직업, 외모의 약자라면 흔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으로 다른 차원의 강자가 되는 게 현명하다. 그러니 정신세계가 높은 사람이 되자.
높은 정신세계는 체력, 지식과 경험, 생각하는 힘,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역량, 넓은 자유의지 영역 등으로 이루어진 생태계에 비유할 수 있다. 휘둘리지 않은 능력은 때로는 뼈와 근육에서 나온다. 체력과 지식을 우습게 보지 말자. 있는 그대로 보는 역량과 생각하는 힘은 지식과 경험을 잘 가공해 의사결정과 집행 오류를 최소화한다. 편견, 아집, 독선, 선입관, 도그마, 분노, 슬픔, 낙관, 비관, 긍정, 부정 등에서 벗어나면 자유의지의 영역이 넓어진다. 5째, 나 스스로 관찰자가 되면 내가 변화하고, 나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면 세상이 변화한다. 나와 세상은 결코 별개가 아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하는 것도, 세상이 먼저 변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도 세상도 변해야 한다. 개인은 세상을 바꾸기 어렵지만 선한 공동체와 좋은 정치에 참여하면 세상을 보다 쉽게 바꿀 수 있다. 당신이 돈, 직업, 학벌, 외모의 약자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들의 강자가 되기는 무척 어렵다. 차라리 정치에 참여해 세상을 바꾸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 연구에 의하면 대한민국 노인은 자식으로부터 받는 용돈보다 국가에서 받는 돈이 더 많다. 대한민국 청년은 어떠한가? 세상의 약자는 선한 공동체와 좋은 정치를 통해 세상의 강자를 이길 수 있다. 나의 정신세계는 상당 부분이 누구를 만나 대화하고 관계를 맺고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는가에 달려있다. 대화, 관계, 공동체는 장수와 행복의 비결이고 삶에 대한 나의 논리와 이론이 격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준다. 인간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전공과 직업에 관한 거짓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속지 마라.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해도 될 만큼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어떤 여학생은 미술을 너무 좋아해서 미대에 지원하고 싶었지만 수학을 잘한다는 이유로 컴퓨터학과에 진학했다. 미술의 조예가 깊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길을 갈 수 있고 전공대로 컴퓨터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까? 자기 아이가 영화를 좋아해서 아무래도 영화 공부를 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학부모가 있다. 그런데 영화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 내가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게임도 너무 좋아한단다. 그럼 게임 개발자도 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더니 당황한다. 어떤 영화인이 자신은 영화를 만들고 있지만 좋아하는 것도 직업이 되면 재미없고 힘들다고 말한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압도적으로 경영학을 전공으로 선택한다. 경영학을 좋아하고 잘해서 선택하는 걸까?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을 기준으로 직업이나 전공을 선택할 때 흔히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라고 말한다. 참으로 당연한 말이지만 사유와 성찰이 부족한 조언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전공이나 직업으로 선택하고 인생의 뒤안길에서 후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행운아이며 특권층이다.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아닌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인가를 기준으로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을 뭐라고 할 수 없는 세상이다. 우리 모두 이익의 혈안이 되어 살고 있으면서 직업이나 전공을 선택할 때 과연 이익을 외면할 수 있을까?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좋아하는 것도 달라진다. 나는 어떤 의사로부터 나이가 들수록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는 일이 재미있다는 말을 들었다. 의대에 다닐 당시에는 전공을 잘못 선택했다며 많이 후회했다고 한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좋아하는 것이 겨우 5년 지속되고 30살이 되었을 때 좋아하는 것이 50년 지속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전공을 선택해야 할까? 고등학교 3학년생이 정말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 나는 박사 학위를 마치고서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알았다. 어떤 사람은 30살이 될 때까지도 자기에게 사람과 잘 어울리는 재주가 있다고 생각했다. 학창시절 친구도 많았고 얼핏 외향적으로 보이는 성격 탓이었다. 그는 3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학창시절의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는 다른 점이 많아서 내가 정말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나는 음악을 정말 좋아한다. 지금도 음악을 듣는 순간이 제일 즐겁다. 나는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말하자면 나는 음악을 좋아하고 잘한다.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다. 하지만 나는 다시 태어나도 피아노는 배울지언정 절대 음악을 전공할 생각은 없다. 수많은 요인, 조건, 환경, 상황을 고려해 전공과 직업을 결정해야지 좋아하고 잘한다는 기준만으로 직업이나 전공을 선택하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다. 사람마다 관련된 요인, 조건, 환경, 상황이 각기 다르니 한마디로 정답 없는 의사결정이지만 어떤 사람은 의사결정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결정을 그르친다. 의사결정을 잘하려면 제일 먼저 인생에 관한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꿈보다 생존이 급급한 시대. 언젠가 대학원생 여러 명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중 한 남학생에게 석사를 마치면 무엇을 할 거냐고 묻자 군대까지 다녀온 그 학생은 뜻밖에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학문의 길을 가겠느냐고 물었더니 석사를 해보아야 알겠다면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라고 말을 흐렸다. 나는 다른 학생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 학생은 저는 아직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닌가. 공부하는 게 좋아서 대학원에 온 게 아니었냐고 물으니 취업, 학문의 길, 고시 공부를 놓고 고민하다가 일단 대학원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쯤에서 질문을 멈추었어야 했는데 나는 또 다른 학생에게 역시 같은 질문을 했다. 그는 저는 꿈이 없어요. 아니, 제 꿈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2015년 11월 어느 날 나는 전주시청 강당에서 정목 스님과 좀 놀아본 언니라는 닉네임의 사회자와 함께 젊은이를 위한 토크쇼를 진행했다. 나와 사회자를 포함한 3사람이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한 뒤 젊은이들이 적어낸 고민에 각각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질문 중 무작위로 6개를 뽑아 답변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중 2개가 꿈이 없다.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진로에 관한 내용이었다. 6명 중 2명이니 3분의 1이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나마 굳이 고민을 적으라고 하니 3분의 1 정도였지. 아마 꿈이 없는 사람 하고 물어보았다면 거의 대부분이 손을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청춘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시대. 꿈을 잃어버린 시대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어른들만 모르고 있었다. 만약 이런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하며 한탄한다면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눈꼽만큼도 모르는 뒷방 늙은이나 꼰대가 된다.
전주 토크쇼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말한 학생에게 정목 스님이 그럼 무엇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어물어물 대답했다.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시답잖은 소리라며 야단이라도 맞을 것 같아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학생은 영화를 전공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요즘 젊은이들 중 음악 싫어하고 영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 거기다 대고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고 말한다고 해도 의사, 변호사, 교수 등의 직업군은 여전히 들어가기가 낙타 바늘구멍 뚫기다. 신의 직장이라고 말하는 공기업, 교직, 공무원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도 젊은 나이에 퇴직할 가능성도 크다. 꿈은 고사하고 생존하기도 벅찬 세상이다. 많은 직업이 인공지능의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며 노동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시대다. 모두가 일자리를 잃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기본소득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스위스는 월 20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부결되었다. 언젠가는 기본소득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노동의 종말, 기본소득의 시대가 오면 우리의 꿈의 방향과 성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꿈보다 생존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아닐까? 꿈과 소망에 관한 거짓말. 어떤 수험생이 고려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했다. 자신의 꿈을 어떻게 펼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있었지만 그 수험생은 고려대학교에 합격하지 못했다. 많은 수험생이 더 이상 간절히 소망하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간절히 소망하지만 오직 소수만이 명문대에 입학한다. 뇌과학자 한나 크리즐로우는 꿈을 꾸면 꿈이 현실이 된다는 말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다. 대한민국의 입시지옥 환경에서 그 어떤 수험생이 간절히 소망하지 않겠는가? 부모까지 간절히 소망하니 말 그대로 입시지옥이 되는 게 아닐까? 매년 지방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고려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하는 수험생들이 제법 있다. 나는 여러 명의 수험생을 만났다. 많은 성공학생들이 꿈의 현장에 직접 가서 보면 자신의 소망이 더 잘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입시에 합격한 극소수에게 간절히 소망했느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한다. 낙방한 수험생에게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는다. 언젠가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모임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수백 명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나는 론다 번의 베스트셀러 시크릿을 비판했다.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었는데 10년도 지난 일이지만 물을 끼얹은 듯이 고요해지던 그때의 침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것은 감동의 침묵이 아니라 반발의 침묵이었다. 창업 천국 미국에서도 창업을 극소수만이 성공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열악한 창업 환경에서 발버둥 치는 젊은이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는 의지가 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런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모독했으니 반발은 당연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젊은이가 내 말에 마구마구 반발하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수많은 자영업자, 수많은 창업자, 수많은 수험생이 매일매일 성공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소망한다. 모두가 간절히 소망했으니 그중 성공한 극소수 또한 당연히 간절히 소망한 사람 중 한 명이다. 간절히 소망하면 분명 조금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는 영역에선 간절히 소망하는 것만으로는 한없이 부족하다. 그것은 차별화된 전략도 아니며 해보면 알겠지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 어떤 학생이 자기는 학문의 길을 선택하면
석학이 될 자신이 없어서 취업을 하겠다고 하길래 그럼 취업하면 사장이 될 자신이 있느냐고 했더니 당황한다. 회사에 취업하면 꿈을 이룬다기보다는 먹고 사는 일로 전락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 많은 학생이 취업으로 방향을 선회하면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는 꿈도 꾸지 않는다. 자영업자, 창업자, 수험생처럼 구체적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직장인은 드물다. 이런 영역에서는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구체적이고 간절한 소망은 차별화된 전략에서 노력을 유발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외에 무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꿈과 소망에 관한 성공학 책을 읽어본 독자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책을 읽지 않았어도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은 귀가 따갑도록 들어보았을 거다. 삶이 너무 힘들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에게 이런 조언은 분명 위로와 힘을 준다. 하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간절히 소망에 꿈을 이룰 자신이 있다면 지금 이 책을 구태여 읽을 필요가 없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을 접하고 나면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새로운 해석이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보니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인생에 관한 새빨간 거짓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